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오는 집이 많아졌어요. 한국은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맞춰서 8월과 9월에도 이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지 집안 내부를 공사하는 집도 꽤 많고, 이사를 가는 집, 이사를 오는 집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보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사할 때 유독 미신을 많이 믿어요. 어디에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사할 때마다 안 지키면 찝찝한 몇 가지 미신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안 지켜서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죠.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은 한국의 이사 미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사하는 날짜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내가 가고 싶은 날로 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인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이사하는 날짜를 정할 땐 손 없는 날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손은 귀신을 의미해요. 결국 귀신이 없는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날짜마다 특정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고, 특히 손 없는 날은 나쁜 기운이 없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날은 모든 일이 다 잘 진행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뿐만 아니라 결혼식, 이직 등 중요한 행사를 잡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사는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확인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왕이면 좋은 기운을 받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손 없는 날의 이사 비용은 좀 더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크기가 30평대인데요.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있는 아파트예요. 보통 4인 가족이 사는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집에 살다가 이사한다면 적게는 100만 원부터 비싸면 200만 원도 더 들어요. 그런데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려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선호하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어려서부터 손 없는 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속 듣고 자라다 보니 이걸 단순히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3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그때 손 있는 날에 이사했어요. 그날이 더 싸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사를 별로 안 해서 이사 업체와 계약하기도 편했거든요. 저와 제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저희가 편한 날짜를 잡아서 이사했어요.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요. 만약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 손 더 게스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2018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귀신이 나오는 공포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 제목의 손 역시 귀신을 뜻하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이건 재미가 있어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낮에 방의 모든 불을 다 켜놓고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없는 날을 잘 정해서 이사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입주를 해야겠죠? 입주는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때도 몇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밥솥 먼저 들어가기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밥솥을 미리 가져다 두는 거예요. 한국에서 밥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매우 큰데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끼니를 굶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밥은 가족들의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풍요로움과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밥솥을 먼저 가져다 놓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결혼해서 처음 이사할 때 엄마가 도와주셨거든요. 집수리를 마치고 도배와 장판도 마무리하고 나니 갑자기 엄마가 밥솥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보다 밥솥이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때 저와 제 남편 모두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새 집에 와보니 엄마가 밥솥을 현관에 놔두셨더라고요. 밥솥 안에 쌀을 가득 채워서요. 현관에서 거실로 밥솥을 옮겨서 밥을 지었고 간단한 반찬거리와 함께 텅 빈 집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게 너무 웃겼거든요. 한편으로는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사할 때 밥솥을 먼저 가져다 놓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문화예요. 이건 미신을 열심히 믿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의 놀이처럼 재미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 밥솥만 안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신을 안 믿는다고 해도 별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팥과 소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집에 가져다 놓는 것인데요. 팥은 전통적으로 귀신이 매우 싫어하는 식재료라고 알려져 있어요. 팥은 붉은색인데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붉은색이 귀신 같은 부정적인 존재들을 쫓는 색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삿날이나 개업식 같은 날 팥으로 떡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주변의 나쁜 기운을 다 쫓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한국에서는 동지라고 불러요. 매년 동지 날짜는 바뀌지만 보통 12월 22일 전후입니다. 그 날도 역시 한국 사람들은 팥으로 만든 죽을 먹습니다. 밤이 가장 긴 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죠. 팥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도 역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가는 집의 현관이나 마당에 소금을 뿌리거나 혹은 팥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방마다 가져다 놓기도 해요. 혹시 한국 드라마에서 소금을 사람한테 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더글로리 드라마에서 보면 연진이 엄마가 연진이한테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 있어요. 연진이가 학폭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던 날이었거든요. 연진이에게 나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금으로 씻어내는 행동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금을 뿌려서 나쁜 것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사하면서 소금이나 팥을 새로운 집에 가져다 놓은 적은 없었는데요. 제 주변에 물어보니 꽤 있더라고요. 집안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면 찝찝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꽤 많은 것 같긴 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혹은 식당이나 사무실을 개업하고 나서 현관문에 사람들이 부적 같은 걸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은 보통 한자로 쓰이거나 독특한 모양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결국 좋은 일은 들어오고 나쁜 일은 멀어지라는 주문이 담겨 있는 종이에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새롭게 집을 마련한 자식들을 위해 부적을 선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부적은 한국인들에게 예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관문에 붙이면 인테리어로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붙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신 이런 부적을 대체하는 소품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앵마기 북어입니다. 앵마기 명태라고도 해요. 액은 나쁜 기운을 의미하고 마기는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앵마기라는 말은 다가오는 나쁜 기운을 미리 막는 일을 말합니다. 명태는 한국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 종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명태를 부르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물고기의 상태나 손질 방법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르거든요. 싱싱한 생물의 상태는 생태, 얼렸을 때는 동태, 말렸을 때는 북어, 반쯤 말리면 코다리, 겨울철 찬바람을 맞으면서 몇 번을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말린 것은 황태, 어린 명태는 노가리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다른 것처럼 맛도 다 다르고요. 요리법도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생선이거든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결국 앵마기 명태, 앵마기 북어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잠시 다른 얘기 하나만 하자면요. 요즘에는 한국 바다에서 명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명태가 한국에서는 어종 보호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명태를 먹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왜 명태라는 생선이 앵마기로 쓰였을까요? 그 이유는 명태의 생김새 때문이라고 해요. 명태는 큰 눈과 입을 가지고 있는데 큰 눈은 감시와 보호의 역할을 하고 큰 입은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이나 잡귀를 모두 삼켜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북어를 명주실에 묶어서 현관에 걸어놓은 집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도 북어가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작년에 식당을 개업했는데 그때 제가 앵마기를 축하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앵마기가 인테리어 용품으로 잘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나무로 명태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명주실을 감아서 예쁜 인테리어 소품으로 팝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인사동에 다녀왔는데요. 키링이나 핸드폰 액세서리로도 앵마기 디자인이 있는 걸 봤어요. 한국의 전통이 느껴지는 귀여운 기념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께서 기념품으로 사기에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현관에 많이 걸어두는 액자가 있어요. 이 액자는 재물복을 불러오는 그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물도 많이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한국에는 이렇게 이사하기 전과 이사한 후에 더 좋은 운을 얻기 위한 미신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현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좋고 나쁜 에너지도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서 집들이 초대를 받았거나 개업식에 초대되었다면 이런 아이템을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에는 인테리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디자인과 좋은 품질의 상품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귀엽고 멋진 소품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한국 사람인데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소품을 구경하다가 예쁘면 하나씩 사기도 합니다. 한국의 앵마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의 아이템을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투르키에 여행을 갔다가 기념으로 사왔던 이블 아이와 한국에서 인테리어 상품으로 유명한 드림캐쳐도 한국의 앵마기 명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이 밖에도 각 나라마다 이런 소품들은 하나씩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나라에도 앵마기와 비슷한 소품이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